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이번에 은행권이 타격을 엄청나게 입고 있죠. 개업 문제도 있고 그 전부터 슬슬 문제되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결국 핵심적으로는 은행은 싸게 자금을 빌려서 비싸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차익을 얻는 곳이죠. 1금융은 그렇고 2금융 같은 경우는 그게 힘드니까 위험 투자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계엄 이야기 많으니까 계엄 쇼크로 인해서 외국인 이탈이 은행주에서 심화되고 있죠. 오늘은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 0.몇% 올랐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훼손되며 자금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어디가 타격을 입고 있다? 금융주가. 그래서 KB가 가장 큰 폭으로 내리고 있다. KB가 가장 큰 폭으로 내리고 있는 이유는 KB가 외국인 지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외국인 지분 때문이 아니다, SK 하이닉스는 외국인 지분이 60% 정도 되는데 안 떨어진다. 아니, 금융주랑 같냐 그게. 그러면서 금융주 쪽으로 외국인 자본 이탈이 심화되고 있고, 그 이유는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태국도 말씀드렸었고, 또 어디였죠? 호주에도 일부 그런 데가 있었고, 아까 말레이시아 이야기도 나왔었죠. 요런 곳에서 원화 환전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원화 환전이 왜 안 되겠어요?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혹은 그 나라의 통화가 심하면 쓸모 없어질 상황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환전을 안 하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통화 불안이 굉장히 심하고 그 국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에요. 시가총액이 그러면서 4대 은행의 은행주가 이틀 새 12조가 증발을 했죠. 적감에서 기회?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제가 기업들이 자금을 마련한 방법은 크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식, 채권, 대출. 물론 매출 잘 나오고 이익으로 만드는 방법 제외하고. 그러면 주가는 떨어졌어요? 은행채는 지금 당장보다 조금 있다가 지켜봐야 되죠. 그 다음에 대출. 이런 부분인데, 주식 쪽으로 자금이 빠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은행은 대출 대신에 은행의 표현으로는 예금이죠. 근데 예금이 쭉쭉 빠지고 있다. 특히 요구불 예금이 많이 빠지고 있죠. 요구불 예금을 언론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썼어요? 공짜 예금이라는 표현을 썼죠. 왜 공짜예요? 이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요구불 예금에서 많이 빠진다는 건요, 똑같은 40조가 요구불 예금에서 예금이나 적금으로 오게 되면은 은행이 내줘야 되는 부담이 커진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올해만 40조 빠졌는데 지금 한 달 새 20조 요구불 예금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엄 전이에요. 이게 예금이나 적금으로 많이 이동한 게 아니다. 어디로 빠졌다? 미국 주식이나 코인으로. 즉 예금 막차 수요가 몰렸다 라고 하는데, 막차 수요가 몰린 게 아니라 돈을 쓸 데가 없어서 거기 묶어뒀던 거고, 사실 한국에는 이제 투자 안 합니다. 외국으로 빼고 있는 거고. 금리 내려가니까 막차 수요 몰린다는 개소리였다, 제가 그 말씀 드렸었고, 한국 증시는 계속 무너지죠. 그래서 다 빼가지고 미국 주식으로 가든지 코인으로 가든지 하잖아요. 그러면요, 예금은 빠지는데 한국 증시는 돈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 예금이 빠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은행권이 자금이 부족해지면 채권금리가 올라가죠. 예금금리도 심해지면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은행 자금이 많이 빠지는 것을 쉽게 볼 일이 아니다. 그리고 특히 외화 예금이 이탈 중입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하루 만에 주요 시중은행에서 1조 2,600억 규모의 달러 엔화 예금이 이탈했다. 이렇게 빠진 이유가 계엄령 여파로 환율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니까 차익을 남겼다. 개인 고객보다 기업 고객의 이탈이 컸는데 차익을 남긴 것이다. 자, 우리 차익 남겨서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가지고 있던 달러를 내놨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요. 적어도요. 그 전보다 환율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급이 늘어났는데? 오늘 제가 한 6시 20분쯤 6시에 딱 찍고 싶었는데 잠깐 딴 생각하다가 20분에 찍었는데 문득 보니까 지금 1420원 정도죠. 1321원까지 올랐는데 보시면은 계엄 전까지는 그래도 1400원 안팎이었는데 계엄 이후에 많이 떨어졌을 때 10원대 그리고 20원대까지 쭉 나오고 있죠. 즉 달러를 많이 팔았는데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즉 판 달러도 있지만 저 잔액이 왜 줄었을까요? 특히 기업 중심으로. 내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 외국 회사들이 요구불 예금을 빼서 라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넣어놨던 달러를 외국계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만 있진 않죠. 그러니까 달러가 빠졌단 소리예요. 엔화가 빠졌단 소리고. 그렇게 감소한 거예요. 즉 제가 양털깎기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했었죠. 천천히 일어나다가 갑자기 확 일어나는 건데 계엄 터트려 버려가지고 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빨리 돈을 자국으로 회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외화 예금도 빠졌죠?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도 빠졌죠? 예적금 아직 늘고는 있는데 글쎄요 얼마나 오래 갈까요? 물론 우리나라가 투자할 데가 워낙 없으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지만 거기서 예금을 더 늘리느냐 정부에서 예금 지원을 해주느냐 또 20조가량 빼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금은행에 예치한 금융자산을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으로 이동한다. 자, 그러니까 기업은행 같이 국책은행이 있다면은 기본 KB나 이런 데다 넣어놨던 돈을 국책은행 쪽으로 넣어가지고 빼가겠다는 소리죠. 그러면 물론 국책은행 쪽은 자금이 확보가 되겠지만 4대 은행 같은 경우는 자금 확보가 더 힘들어지죠. 빠져나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은행권에서 있는 자금들 이게 계속 빠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특히 계엄 이후에 급격하게. 그러면 자금이 빠지면요. 건전성을 맞추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둘 중 하나예요.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내든가 아니면 외부로 나간 돈을 줄이든가 그래서 예금을 늘리든가 대출을 줄이든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나올 수 없다는 소리죠. 그럼 예금을 늘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금금리 인상. 예금금리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채권금리가 올라가죠. 채권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대출을 줄이는 것 역시 대출금리를 올리는 영향을 준다. 문제는 기준금리 내렸는데 대출금리가 잘 떨어지는 게 체감이 안 된다고 하죠. 물론 올해까지는 은행이 대출 총량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이라고 달라질까요? 내년은 올해보다 목표치는 넉넉하게 잡았는데 그게 올해의 절반 수준이에요. 올해의 절반이 아니라 한 9월까지 내준 대출의 한 절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번 계엄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아마 레고랜드 이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레고랜드는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지방 정부가 보증을 서줘놓고 안 갚아준 거죠. 그래서 그 지방 그 기관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져서 지방채가 거의 국채급인데 지방채 신뢰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채권이나 이런 데 신뢰도가 뚝 떨어진 거죠. 근데 계엄이 터졌어요. 그나마 일찍 끝내서 다행인 거지. 근데 계엄이 터진다는 건요 진짜 국가가 비상사태든지 아니면 독재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저보고 좌파하고 가셨으니까 윤석열 정부는 독재하는 정부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요, 국가 비상사태가 걸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독재가 위험할까요? 국가 비상사태가 위험할까요? 사자한테 도망가가지고 강으로 뛰어들려고 하는데 강에 악어가 있어요. 사자한테 죽는 게 나을까요? 악어한테 죽는 게 나을까요? 이 이야기예요. 계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외국인 자본이 저렇게 빠지고 있다는 건요, 우리나라 채권 신뢰도에도 굉장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근데 레고랜드 때도 어떻게든 수습했는데, 지금 레고랜드 그것을 진짜 어떻게든 수습한 거지 제대로 해결한 게 아니죠. 해결한 게 아닌데 이런 문제가 또 터진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푸는 것도 괜히 푸는 게 아니에요. RP 공급 이번에 얼마나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도 은행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꺼려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계엄 선포 보름 전에 이미 은행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서 다수의 시민단체 회원의 인적사항을 은행으로부터 뽑아갔다. 즉, 은행에 있는 내 인적사항을 경찰이 계엄 선포 보름 전에 몰래 빼갔다. 그래서 요새도 이렇게 무더기로 인적사항을 조회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보름 뒤에 계엄이 터졌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정보 유출까지 해가고 있다. 라는 건요, 무서워서 은행에 돈 넣어놓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뭐 저거는 저렇게까지 해가면서 하고 있는 거라서 알아두시라고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국가 신용이나 그 다음에 금융권 신용이 많이 떨어져서 외국인 자본이 이탈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을 대응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은행이 망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자금 확보를 위해서 예금 금리를 올리든가 아니면 대출을 축소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요, 우리나라 금융시장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니라 코리아 금융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잘 수습이 되느냐. 지금 수습이 안 되니까 하는에서도 막 돈 풀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늘 말씀드리지만 유동성 지금 해결도 안 되는데 유동성 지원하는 거 남극 한가운데서 엄발에 오줌 누기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죠. 은행 위기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이 비상 걸린 부분은요, 결국에 그대로 국민들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